안녕하세요. 물리실 고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물리실 고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리실 가자, 물리실험하러 가자. 또 그리고 고라는 의미는 이 고등학생들한테 맞는 그 물리 수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리실 고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자, 오늘은 통합과 두 번째 시간 중에서 스펙트럼 실험을 한 다음에 스펙트럼 실험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와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주의 구성 원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성교과서는 16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건 영상으로 나가지만은 여기에 쓰인 파워포인트나 수업 자료는 여기 아래에 링크를 내놨으니까 거기에 링크를 들어오면은 여기 클릭하면은 구글에 자료가 다시 다 공개되어서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껏 쓰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제는 뭐냐면은 우주를 이루는 원소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우리 책의 제목이 길게 돼 있어서 우주의 구성 원소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광활한 우주를 한번 보세요. 이것이 은하라고 하는 볼 수 있는데 태양과 같은 별들이 한 수천억 개 모이면 하나의 은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은하라고 보면은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또 은하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냥 할 말이 없을 정도죠. 자, 요 참고적으로 요 그림은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주된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우리가 요전에서 스펙트럼 실험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이나 전등, 그 다음에 오늘은 특별한 원소들에 대해서 스펙트럼을 이미 관찰을 했습니다. 그것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펙트럼을 관찰하면서 도대체 우주의 구성 원소들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것은 전등에서 나온 그 스펙트럼이고, 전등에서 알루미늄 호일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 회절 객자를 놓고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이건 수소의 스펙트럼이고, 자, 요거는 오른쪽은 헬륨의 스펙트럼이라 말할 수 있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우리 과학실 창문에서 커튼 사이로 아주 작은 빛이 들어왔을 때 여기 회절 객자를 놔서 이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무리를 보여주는 거죠. 빨간색 쪽이 파장이 길어서 회절이 잘 되고 파란색이 덜 돼서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그 아파트나 길에서 나오는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는 스펙트럼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스펙트럼이 어떤 색깔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은 프리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면은 흰빛이 진행해 가면서 성질 다르면만 만났을 때 요 만나는 경계면에다 선을 껐을 때 요 만나는 지점에다 우리 보통 법선을 껐죠. 항상 각을 이야기할 땐 법선. 그러면 들어오는 광선에 대해서 요거 입사각이 되고 일부분은 반사가 일어나겠죠. 요 각이 반사가 같게. 그 일부분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원래 진행이 똑같은 매질이었으면 갔을 텐데 약간 유리 쪽이나 물 속으로 매질이 이제 미래지면 오른쪽으로 굽어서 굽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굽죠. 참고적으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진행 방향에 대해서 덜 굽는 쪽이 빨강이고 많이 굽는 쪽이 보라색 쪽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왜 그런지는 알죠. 우리가 굴절에 대해서 배웠죠. 이 굴절이란 거. 참고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가 모래사장이고 여기가 바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여기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똑바로 가는 것보다는 모래사장에서는 뛰고, 자, 모래사장에서는 뛰고 바다에서 헤엄쩍게 치는 게 더 빠르죠. 이 속력이 느린 곳이 더 이쪽에 각이 바짝 붙는 쪽이죠. 그런 정도는 참고적으로 알고, 그냥 특징적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잘 안 굽는 쪽이 빨강이고 많이 굽는 쪽이 보라색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색이 굴절에 의해서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서
분리되어서 흩어지는 것, 이걸 분산이라고, 이때 나오는 걸 뭐 색깔띠를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 밑에 것은 굴절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굴절로 인해서 색이 이제 나누어지는 거고, 이런 것들은 회절로 인해서 색이 분리되는데, 잘 파장이 긴 쪽이 회절이 잘 되고 짧은 쪽이 적게 돼서 이렇게 색이 나타나는 거죠. 회절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여기 담 넘어서 누가 이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담 넘어까지, 파가 진행하는데 장애물 넘어까지 이렇게 진행해 가는 걸 회절이라 하죠. 이것도 하나의 회절이 되는 거죠. 자, 참고적으로 굴절에 대해서 살피고 싶다면 요걸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우리 제공하는 우리 물리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하는 그 공간인데, 예를 들어 이제 방금 했는 걸 달리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죠. 이제 방금 우리 했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자,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이죠. 자, 그러면 이제 파가 진행할 때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는데 이때 레이저를 쏘고 있죠. 이때 되는데, 자, 여기서 매질의 종류를 바꿔본다든가 종류를 한번 바꿔보겠어요. 자, 바꾸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빛을 쏘는데 빛을 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굴절이 일어나고 요 굴절 되는 거,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굽죠. 색깔을 다르게 하려면 이렇게 해보면 되죠. 그래서 잘 굽는 쪽이, 파장이 긴 쪽인 빨간색은 잘 안 굽고 보라색 쪽이 잘 굽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어둡게 해서 보면은 우리 색깔에 따라서 분리되는 정도를 볼 수 있죠. 빨강이 잘 안 굽고 보라색 쪽이 잘 굽는 것.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물방울이나 우리 하늘에 무지개 생기는 것도 잠깐만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 반사되고 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자, 보면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고, 광선에 따라서 여러 개 일어나는 것도 볼 수 있죠. 참고적으로 굴절에 대해서 살피고 싶다면 여기 한번 꼭 들러보는 게 좋겠습니다. 나온다. 자, 그래서 굴절에 대해서 살피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회절로 하는데, 우리 실험에 쓰일 것은 주로 회절을 이용한 글을 쓸 겁니다. 바로 여기에 회절을 이용한 아주 투명한 비닐처럼 된 거지만 회절 격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실험에 쓰이는 것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관찰할 때는 여기 작은 분광기 한 7만 원 내외 정도, 이건 한 70만에서 90만 원 정도의 분광기를 써도 좋고, 요것도 얼마 안 되지만 여기 회절 격자가 있죠. 여기에 프리즘도 있습니다. 여기 프리즘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써도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특정한 기체에서 나오는 그 스펙트럼을 관찰하려면은 높은 전압을 걸어줘야 기체에서 불빛을 내기 때문에 요거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 안쪽에 이제 금속, 요 안쪽에 보면은 기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는데, 요 관을 여기다 이렇게 꼭 하나 톡 튀어나오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높은 전압을 걸어주죠. 한쪽은 플러스 쪽에, 한쪽은 마이너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 비싸 보이는 장치도 사실은 이쪽에서 빛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와서 여기서 굴절이 일어나죠. 이렇게. 자, 굴절이 일어나서 빨간 거는 좀 적게 굽고 보라색 쪽은 더 많이 굽죠. 이렇게 굽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색이 분리돼서 쫙 나타나는 거죠. 여기 빨강이 이쪽이, 보라색은 이쪽에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것이 이제 해서 여기에 여기 기체 원소가 들어있는 데다가 여기 보면 수소나 헬륨, 질소, 아르곤, 네온, 여기에다가 높은 전압을 이렇게 걸죠. 이 실험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 금속 부분을 안 만지더라도 여기 어디에 슬쩍 대다 보면 자기 몸속에 전기가 통하고 이래요. 이 실험을 하는데도 여기 전기를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이때까지 이거로 해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시범을 보이다가 한 15번 이상 전기를 먹은 것 같아서 아주 충전이 잘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회절 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까지가 우리 스펙트럼 실험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것이 이제 그거였죠.
혹시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가면은 실험에 대한 내용이 이때까지 실험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다 나와 있으니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지가 필요한 사람은 아까도 밑에 링크가 있죠. 링크에 가면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은 요거는 어떤 기체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인데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요거는 수소인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원하는 만큼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프리즘을 써서 색이 분리되는데 빨간가 덜 나오고 보라색이 많이 붙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그 햇빛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스펙트럼을 잘 살펴보면 무늬의 특징이 있어요. 특별한 어떤 기체에서 나오는 스펙트럼하고 차이가 있죠. 여기는 굉장히 색깔이 붙어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대체로 말한다면 연속 스펙트럼이다 이래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특정한 기체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을 보면은 뚜렷하게 밝게 선으로 쫙쫙 나타나죠. 이거 우리 선 스펙트럼이다 한다. 스펙트럼. 그래서 이제부터 스펙트럼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늬 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스펙트럼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무슨 스펙트럼일까요? 바로 밖에서 들어오는 햇빛에 이제 암실의 커튼 사이로 작게 틈을 냈을 때 나타나는 회절 격자로 본 거죠. 무늬가 어떻습니까? 매우 연속적이라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햇빛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문을 더 열었을 때죠.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스펙트럼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요건 분광기인데 여기 보면은 사실은 프리즘은 여기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프리즘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가서 여기 거울에 반사돼서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면은 프리즘인데 여기 빛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굽어서 또 한 번 더 굽겠죠. 근데 보라색은 이어서 더 많이 굽죠. 이쪽으로. 그래서 색깔을 보면은 여기 보면 빨강이 이쪽에 와 있고 여기 보라색 쪽이 이쪽에 와 있죠. 그래서 빨주, 노초, 파란 아주 연속적으로 보입니다. 전등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의 특징입니다. 자, 전등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을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여기 휴대폰 카메라 앞에다가 여기에 회절 격자를 딱 놓고 찍은 건데 왼쪽과 오른쪽에 특징을 보면은 전등에서 나온 스펙트럼은 좀 전에 살펴봤듯이 색깔이 어떻습니까? 뜨문뜨문 떨어진 건 아니죠. 매우 연속적이다. 연속 스펙트럼인 걸 알 수 있는데 왼쪽에서 요 불회하고 오른쪽의 차이점은 뭘까요? 요거 해보면 차이가 있죠. 자, 여러분도 보다시피 오른쪽은 약간 빛이 어둡습니다. 그 약간 불이 약하면서 온도도 낮아요. 그 왼쪽은 밝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데서 나오는 빛의 파장의 종류하고 온도가 낮았을 때 나오는 종류를 보면 온도가 낮을 때 어느 색 쪽이 더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있죠. 빨간색 쪽. 온도가 높으니까 파란색이나 보라색 쪽이 잘 나오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파장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멀리서 어떤 별이나 뜨거운 데서 나오는 어떤 천체에서 나오는 그 스펙트럼은 어느 쪽이 있는지는 알 수 있겠죠. 열선으로 나오는 스펙트럼 연속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요거는 뭐냐면은 물리실 앞에 가운데 보면 아주 오래된 형광등이 있는데 요거는 요즘 나오는 LED 전등으로 바꾼 것이 아닌데 거기는 기체가 들어있는 형광등입니다. 살펴보면은 특징적인 스펙트럼 색깔이 나오는 걸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연속적인 것 같은데 이 형광등 알갱이가 커서 그랬지 요 빛이 들어가는 걸 아주 작게만 집어넣어서 본다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수소의 스펙트럼입니다. 여기 수소 기체가 밝게 빛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프리즘을 이렇게 놨어요. 여기가 프리즘이죠. 이쪽에는 여기가 프리즘에서 나오는 색깔을 이 휴대폰으로 찍은 건데 이것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바로 수소의 스펙트럼입니다. 여기 수소의 선이 나오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실제로 이걸 이제 휴대폰으로 찍어 보면은
회절 객체를 앞에 놓고 찍어보면 수소의 스펙트럼이 나오는 게 보이죠. 근데 예전에는 이 방전되는 그 관에 있는 기체가 뚜렷하게 선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실험을 하다 우리 이렇게 실험하는 데를 보면은 요게 다 거는 게 있는데 그때 거꾸로 걸어가지고 쏙 빠져버렸어요. 그래 깨져가지고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실험할 때 요 거는 걸 안전하게 잘 돼 있으면 괜찮은데 혹시나 이렇게 할 때는 그 요기를 딱 걸어주면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보면은 우리 제대로 찍은 어떤 그 스펙트럼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수소에서 나오는 특징적인 스펙트럼은 이렇게 뜨문뜨문 떨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수소 스펙트럼의 특징이고 특히 이 중에서 여기 H알파선이라고 해놨는 걸 보면은 이게 파장이 한 656나노미터쯤 된다. 이 정도는 좀 이렇게 뭐 특별히 그런 건 아니지만 잘 알아놓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제일 위에 것은 어떤 스펙트럼일까요? 아까 우리 보면은 분광기가 이런 게 하나 있었죠? 이렇게 돼가지고 플라스틱 통에서 있는데 여기 보면 회절 객체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전등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본 것입니다. 굉장히 밝다 보니까 여기가 하얗게 나타나서 그렇지 요거 약하게 하고 요 틈을 좀 슬릿의 틈을 작게 했으면은 작게 해도 이게 사진을 찍어보면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작게 해서 보면은 좀 약하게 보면 색깔이 잘 분리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매우 연속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거는 이게 뭘까요? 아주 특징적인 선인데 여기 보면 회절 격자라는데 빨간색 쪽이 멀리 가 있고 파란색 쪽은 보라색은 회절이 덜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름이 뭘까요? 바로 둘 다 똑같은 건데 요거는 잘 분리되어 보이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 회절될 때 1차 회절이고 여기 2차 회절이 여기 나타나서 더 색깔이 잘 분리되는데 사진을 생각보다 찍기는 그 각도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 주의가 필요해요. 어쨌든 헬륨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은 태양이나 전등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뜨문뜨문 떨어져 있다. 이런 걸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말합니다. 자, 각각의 원소가 이제 달라지면서 한번 보여주죠. 제일 밑에 거는 뭔지 알겠죠? 아주 화려한 사인 이런 것처럼 네온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위에서 헬륨, 그 다음에 아르곤, 네온 각각의 특정한 기체가 내는 스펙트럼은 색깔이 특정한 어떤 색깔을 나타낸다. 같지 않다. 이것이 바로 원소들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봤듯이 제일 위에 것은 우리 위키백과에서 나온 그림인데 사진인데 여기 보면 656나노미터짜리 파장이 있고 요거 그 다음에 딱 보면 이게 스펙트럼이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무슨 기체냐면 요 위에 거는 뭔지 알겠죠? 바로 수소라고 말할 수 있고 밑에 거는 뭘까요? 바로 헬륨입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의 특징을 서로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보면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여기는 색깔을 요거보다는 또 다르죠. 어쨌든 원소마다 특정한 어떤 파장의 색깔을 낸다. 이걸 좀 알아놓는 게 필요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봤듯이 태양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특정한 원소에서 나오는 것 색깔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 원소마다 나오는 게 다른데 여기 보면 아까 본 거와 다른 거는 수은이 하나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 나온 거고 그러면은 왜 원소마다 나오는 어떤 특정한 파장의 색깔이 나올까? 자, 이런 걸 우리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왼쪽 그림은 이제 뉴턴의 사과를 이렇게 비유한 건데 중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력. 그러면은 우리 이런 거 생각나죠? 중학교 때 배운 거. 지구에 어떤 물체를 이렇게 놓으면 떨어지죠. 왜냐하면 지구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겠죠. 자, 근데 어떤 학생한테 물었어요. 여기가 지구인데 지구도 이 물체를 당기고 물체도 지구를 당기는데 이때 어떨까요? 이 힘의 크기가 어떨까요? 누가 더 클까요?
어제도 물어보니까 지구가 이 물체를 더 세게 당긴다는데 물체도 지구를 당기는데 이 힘 크기는 어떨까요? 우리 예전에 배웠듯이 뉴턴의 운동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지구도 이 물체를 당기고 물체도 이 지구를 당기는데 흔쾌히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질량이 크면 더 세게 당길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주고받는 힘은 항상 상호작용할 때 힘의 크기는 같다는 거죠. 지구가 물체 당기는 힘이나 물체가 지구 당기는 힘은 같은데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고 이건 한 물체가 아니어서 지구는 여기 있는 물체를 당기고 물체는 또 여기 당기는데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요거 힘의 합력과는 다른 그 상호작용하는 것의 특징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구 표면에 있는 여기 어떤 물체를 내가 이 위로 들어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뭐가 될까요? 저절로는 안 올라가죠. 내가 여기 있는 물체를 위로 올리려면 뭐 던져주다든가 뭔가 에너지를 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이 물체의 무게만큼 이쪽으로 힘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힘주는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배운 거 W는 Fs. 어떤 물체에 일을 해주면은 그 일해준 만큼 뭔가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데 위치를 올리는 데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위치 에너지가 증가됐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 올라간 것을 나와보면 다시 운동 에너지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구 표면에 있는 사과보다는 더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더 많다. 그렇게 위치 에너지가 중력 위치 에너지가 더 많다 이래 말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자, 전자도 보면은 이거 지구하고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제 수소 원자를 생각해 봐요. 양성자가 하나 있는데 이 중에 전자 하나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서로 같은 반대 전기니까 인력으로 이렇게 뭐 이제 어떻게 운동하는지 묘사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보아님의 우리 모양에 따라서 핵 주변의 전자들이 이렇게 돌 때 이렇게 어떤 궤도를 도는데 이렇게 궤도를 돌겠죠. 도는데 여기 안쪽에 있을 때 도는 거하고 이 바깥쪽에 여기가 예를 들어 1번이라 하자. 여기가 2번 궤도라 하자. 그러면 1번에 있는 전자를 여기 2번에 있는 궤도로 옮기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까 우리 지구하고 생각을 해봐요. 지구 가까운 데 있는 물질은 힘이 작용하는데 이걸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일을 해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 플러스 양성자가 이걸 당기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거슬러서 가려면 이 반대쪽으로 힘을 줘서 움직여야 되겠지. 이만큼의 거리를. 그래서 힘 곱하기 힘 방향 이동 거리. 그래서 여기서 뭔가 외부에서 일을 해줘야 되니까 바로 전자는 안쪽 궤도에 있는 것보다 멀리 떨어질수록 전자의 에너지는 어떻다? 더 많다. 그래서 바로 전자들이 이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다가 바깥으로 가려면 뭔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수소 기체나 헬륨 기체에 보면 높은 전압을 걸어줘서 에너지를 가해주면 이것들이 전자들이 가면서 원자들하고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이 전자들이 에너지를 얻어서 이 바깥 궤도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높은 데 있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들은 다시 불 안에서 내놓으면서 빛을 내놓겠죠. 특히 이 중에서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것들, 요것이 궤도마다 에너지가 다르다. 그것이 갖는 에너지가 특정한 에너지만 갖는다. 이거에 대한 이론을 세운 분이 바로 보아님이 1913년에 이런 이론을 내놨죠. 그래서 나중에 이 핵 주변에 있는 전자들은 띄엄띄엄한 궤도만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특별한 양만큼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양자화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여기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있을 때 3에서 2번 궤도로 떨어질 때 이것이 아까 파장이 656나노미터쯤 되는 빨간색의 빛이 나온다. 이게 대충 어떤 색깔이냐면 보통 실험실에서 쓸 때 여러분들 레이저 갖고 그거 할 때 보면 빨간색이 나오죠. 그게 대충 한 650나노미터짜리 파장을 줬어요. 자, 우리 보어의 원자 모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딴 데 잘 만들어 놓은 것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원자 모형에 대해서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잘 표현한 곳이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1번 궤도에서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요걸 2번 궤도로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에너지를 누가 넣어주면 되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번으로 가자. 요때 1번에서 2번 갈 때 보기에는 이렇게 돼도 여기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것이 바로 자외선 영역입니다. 121나노미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2번에서 3번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죠? 그만큼의 에너지 차이만큼 누가 비달갱이나 그 색깔이 오면 되겠죠. 여기 바로 2번에서 3번 갈 때 이것이 바로 아까 여기 이쪽에 656나노미터짜리 빛깔입니다. 자, 그러면 3번에서 4번 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누가 와서 비달갱이를 딱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4번에서 3번으로 가볼까요? 비달갱이를 내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3번에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뿅! 갖고 있던 에너지 내놓으면 되죠. 아까 바로 3번에서 2번 갈 때 이 에너지가 바로 여기 656나노미터짜리 파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본다면은 2번에서 3번 궤도로 가려면은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요 에너지 차이만큼의 뭔가 비달갱이나 그런 색깔의 빛이 오면 되겠죠. 2번에서 3번 가보겠습니다. 에너지가 많을 때는 안쪽 궤도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더 적어도 되니까 갖고 있던 에너지 내놓으면 되겠죠. 뿅! 이렇게. 심심할 때 해보면 좋겠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태양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잘 살펴보면은 매우 연속적이라 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분들의 사진을 보면은 아주 고맙죠. 여기 보면은 군데군데 보면 색깔이 어떻습니까? 매우 검습니다. 매우 검어요. 자, 이게 왜 검게 나타났을까? 자,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분이 바로 여기 이름 나오듯이 프라운호퍼라는 분입니다. 요 태양에서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군데군데 새까맣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라 하는데, 자, 요거를 그냥 보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아까 봤듯이 요 밑에 거가 바로 누구의 스펙트럼이죠? 수소의 스펙트럼입니다. 수소가 뜨거운 기체에서 나올 때 빨간 선을 나타내는 거 보이죠? 여기 아까 656나노미터쯤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여기가 파장이 나오죠.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가 600나노미터죠. 600나노미터, 여기가 700인데 여기가 650에 6나노미터쯤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수소에 해당되는 요 빨간 선을 따라서 여기 살펴보겠어요. 여기하고 여기 수소의 여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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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수소에 해당되는 선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요거. 아까 우리 보호님의 그 원자 모형에 따르면 핵 주변의 전자들이 무턱대고 다양한 에너지를 갖는 게 아니라 특별한 에너지만 가질 수 있고 그 특별한 에너지만큼의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 특별한 파장만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내놓든가 흡수하든가. 그러면 분명히 태양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이 검은 부분이 수소와 연관이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가 태양이 하나 있어요. 태양이 있는데 안쪽은 매우 뜨겁겠지만 이 주변에 무슨 기체가 있겠어요? 바깥으로 가면 수소 기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뜨거운 물체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은 다양한 아주 스펙트럼인 모든 색깔의 종류가 다 있다죠. 그 중에서 여기 바깥에 있는 수소 원자들이 여기서 나오는 그 특정한 파장을 요 수소 원자들이 특정한 파장만 흡수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흡수해버리고 우리 눈에 수소에 해당되는 스펙트럼 안 오겠죠. 그러면 아하, 태양 대기에는 무슨 기체가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수소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태양 대기에는 수소가 있다 이렇게 이름을 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아까 프라운호퍼 선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사실 보면 굵직굵직한 선을 이제 여기서 파장 긴 데서부터 A, B, C 이렇게 큰 대문자로 놓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보면 또 작은 거 보면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작은 소문자로 보면 A, B, C 이렇게 나타내죠. 그리고 특히 우리 D선이다 그러면은 파장이 589나노미터에 여기 보면 여기 589나노미터쯤 됐습니다. 나트륨에서 나오는 스펙트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H알파, 여기 H알파, 여기 3에서 2번 떨어지는 거, 요게 바로 베타는 4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궤도에서 나오는 에너지. 요건 5SE, 요거 6SE, 이런 식으로 그 발먹이애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2학년 때 가면 더 잘할 수 있겠죠. 자, 흡수 스펙트럼은 어떤 것이다? 느낌이 왔죠? 자, 그러면 좀 다음 살펴보겠어요. 아까 이 프라운호퍼선이 이 발견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면 1814년쯤에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우리 프라운호퍼님이 이제 막 유리를 깎아가지고 굴질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발견한 것만 해도 324개의 선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오늘날은 세밀하게 해서 한 3만여 개 정도의 이 선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은 눈이 오는 하늘인데 이분들이 찍어줬어요.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 오버캐스트란 말은 잔뜩 찌푸린 이런 말입니다. 잔뜩 찌푸렸다. 오버캐스트 그런 뭔가 많이 덮여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 잘 보면은 요것이 이제 여기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인데 여기 잘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아까 656나노미터 여기 수소에 해당되는 거 보이죠? 여기도 보면 수소의 선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잘 살펴보면 나트륨에 해당되는 것도 여기 있는 거 보이죠? 나트륨.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철해야 되는 거. 마그네슘, 칼슘. 그래서 여기 보면 태양 대기에 뭐가 무슨 원소가 있는지 요 스펙트럼 흡수하는 에너지를 보면 요 기체에 해당되는 것들이 태양 대기에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에 그 해당되는 특별한 기체의 성분이 뭐가 있는가를 보면은 그 기체가 태양에 있구나. 아니면 어떤 은하에 있구나. 어떤 별에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봤듯이 아까 수소 스펙트럼이 여기 있죠. 여기 해당되는 게 다 있는 걸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수소가 빠져 있는 걸로 보니까 수소가 있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체가 내놓는 것이 있고 전등이 있을 때 전등은 뜨거운 열선에서 나오는 것은 다양한 색깔이 다 나오죠. 연속적으로 나오죠. 자, 근데 뜨거운 기체에서는 특정한 어떤 파장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특정한 색깔만 나타나죠. 이런 거 우리 방출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근데 흡수 스펙트럼 뭐냐? 아까처럼 위에서 전등에서는 다양한 파장이 다 나오죠. 여기서는 전등에서 나올 때는 빨주노초 파란보 빛깔이 다 나오죠. 근데 여기에 차가운 기체가 있다가 차가운 기체의 핵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내가 여기서 바깥으로 갈 때 뭔가 보면 특별한 파장만 선택하는데 그 원자들마다 특별한 어떤 에너지 받는 그 종류가 다르겠죠. 그러다 보면 나는 빨간색이 필요해 그러면 빨간색을 딱 여기서 다 흡수해버리면 여기서 우리 눈에 빨간색이 싹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이 흡수하는 특정한 파장만이 우리한테 눈에 안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새까맣게 나타나는 것. 이걸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다시피 이렇게 태양에서 오는 거는 연속적으로 보여도 실제로 보면 군데군데 흡수 스펙트럼이 있다. 이 프라운호퍼님이 잘 알아낸 것이고 뜨거운 기체에서 나오는 거 우리 헬륨에서 보면 스펙트럼이 특정한 파장만이 나온다. 왜냐하면 핵 주변의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띄엄띄엄한 값만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알 수 있고 연속적이냐 선으로 나타나는 거냐 이것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1번은 우리가 이제 우리 실험을 하면서 다 알았죠. 자, 그럼 두 번째를 한번 살펴봐요. 우리 검은고 자리에 이제 베가라는 이제 별에서 오는 걸 한번 살펴봐봐요. 그러면은 베가에서 오는 이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가 새까맣게 나타나죠.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새까만 흡수 스펙트럼에 그 해당되는 파장이 누구 원소에서 나왔는가 이걸 안다면은 무슨 물질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저번에 이제 봤듯이 이게 바로 수소의 스펙트럼이죠. 수소 스펙트럼 맞거든. 그래서 수소에 해당되는 파장이 다 그 부분이 새까맣다는 거는 여기 뜨거운 전체 주변에 이 기체들이 수소에 해당되는 이 원자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다양한 파장 중에서 수소가 특별히 좋아하는 파장만 딱 흡수해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눈을 딱 뜨고 이렇게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이거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새까맣게 보이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전체 관측하는 데 이용한다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분들이 아주 사진을 잘 찍어줘서 너무 고맙죠. 여기. 자, 그러면 우리 여기가 바로 토성의 고리가 잘 보이고 여기 천왕성도 고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고리가 이렇게 90도로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토성, 여기가 토성이죠. 목토,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각각의 행성들을 잘 살펴보면 이런 데 보면 시꺼멓게 보이는 데가 있죠. 여기도 보면 시꺼멓게 보이는 데가 있죠. 이런 게 바로 그 행성의 대기에 뭔가 이 많은 기체 성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다 본다면 여기 토성에는 여기가 새까만 거 보니까 여기에 무슨 기체가 많지? CH4. 옛날에는 메탄이라고 부르는데 요즘 메테인이라고 부르죠. 아, 메탄가스가 많은 거구나. 여기는 뭘까요? 요거 H. H는 수소잖아. 656나노미터쯤 되는 거 H알파. 바로 3번에서 2번 궤도로 떨어지는 거죠. 나중에 잘 배우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왕성이나 이런 데 해왕성이 보면 여기 무슨 기체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기 성분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수소죠. H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먼 전체 행성의 대기든 별의 어떤 기체 성분이든 은하의 기체 성분이든 거기에 무슨 기체가 있는지를 이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은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실험했는 걸 정리를 해본다면은 우리 전체를 관측해 보니까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었을까요? 좀 전에 우리 보다시피 어떤 별이나 은하에 거기 무슨 기체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성 원소가 뭔지를 알 수 있고 이렇게 다 우주에 대해서 넓은 범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뭘까요? 수소와 헬륨이 많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소와 헬륨이 있을 때 누가 더 많을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알 때 우리 실험을 하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스펙트럼 실험할 때 기체 방정관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가 이제 수소 알갱이들이 많은 수소 원자들이 있고 여기 헬륨 원자들이 있다 생각해요. 여기 높은 전압을 걸어가지고 불꽃을 튀해서 여기 막 고전압 발생 장치에서 여기서 뽑아 올렸어요. 여기 고전압 장치. 하이 볼테이지 해가지고 가했어요. 그러면 막 불이 막 났죠. 그러면 생각을 할 때 여기에 수소 넣는 기압하고 헬륨 넣는 기압을 비슷하게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때 나오는 밝기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에 수소 기체를 헬륨에 비해서 압력을 더 많이 넣었으면 더 많이 넣으면 자기가 특정적으로 내놓는 파장이 있겠죠. 그러면 더 밝게 빛나겠죠. 빛의 세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밤하늘에 어떤 천체나 은하나 별을 한번 관측해 보면 수소와 헬륨의 밝기 비율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처럼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수소가 더 많은가 아니면 헬륨이 더 많은가 그 비율의 세기를 조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은하나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관측을 해보니까 수소 헬륨이 아까 많은 거는 우리 앞부분에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았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의 어떤 그 밝기의 변화를 본다면은 세기의 비율을 본다면은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수소와 헬륨이
3대 1 정도 되구나. 이걸 알아냈다는 사실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전체 비율은 얼마 정도 되느냐 보면 100 중에 거의 막 98, 9 정도 돼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수소 헬륨이고 나머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이 넓은 범위에서는. 그래서 우리 이때까지 이제 배운 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태양 전등에서 오는 스펙트럼도 살펴봤지만은, 그 특정한 기체에서 나오는 거, 수소, 헬륨, 질소, 네온, 아르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각각의 뚜렷한 특정한 파장을 내는 색깔이 나온다. 특정한 색깔의 어떤 무늬를 내보낸다.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태양하고 전등은 매우 연속적인데 태양에는 또 눈에 안 보이지만 새까맣게 보이는 흡수 스펙트럼이 많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아까 이제 수소 스펙트럼을 보여준 거고 요거는 헬륨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원소들마다 특정한 파장의 어떤 색깔을 낸다. 이것이 그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운 걸 토대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을 보니까 군데군데 시꺼먼 거 나온다 했죠? 이게 바로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다 볼 수 있죠. 자, 근데 우리 아까 뜨거운 원소에서 나온 거는 매우 밝죠? 여기서는 둘 다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내죠. 밝게 빛나는 것.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수소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은 아까 여기 656나노미터쯤 된다 했죠? 자, 요거. 자, 여기는 480 얼마?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수소에서 나오는 파장은 어떻습니까? 특정한 색깔만 나타나지 모든 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면 기억은 어떨까요? 자, 태양의 대기성분에는 헬륨이 있을까요? 헬륨에 해당되는 특정한 선을 만일 이제 그 헬륨, 태양 주변에 있는 헬륨이 뜨거운 데서 나오는 수많은 파장 중에서 헬륨이 좋아하는 특정한 파장만 흡수해버린다면 우리 눈에 안 보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해당되는 헬륨의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것이 다 똑같은 게 거기에 숨어 있다면 똑같은 게 있으면 그거 다 흡수하니까 까맣게 보이는 거 맞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이게 없다고 봐야 되는데 다 있는 걸 보니까 헬륨이 어떻다? 있다. 그러면 우리가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거기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답이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 답이라고 나와 있죠. 너무 쉽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학습지 뒷면에 나가 있는 문제는 모의평가 6월이나 9월 몇 년도 중에서 오늘 배우는 범위와 관계 있는 문제만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풀 수 있는 능력이면 뭐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서 별표를 2개를 해놨죠. 자, 오늘 요 중에서 기억은 할 수 있겠죠. 태양에는 A라는 수소가 있을까? 고민이죠. 두 번째가 이게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문제를 조금 내다 보니까 약간은 좀 도전적인 문제를 냈어요. A에는 흡수선이 있느냐? 요거하고 선이 좀 다르죠. 요거는 이제 요걸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언급하기는 이제 곤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가 뭔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적색 편의, 자, 요런 것들을 공부한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런 것들을 공부한 다음에 이야기를 할 것인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일단은 우리가 이걸 모르더라도 여기 있는 선하고 여기 있는 선을 잘 보면 모양새가 똑같죠. 딱딱 똑같은데 다만 이것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조금씩 좀 똑같은 식으로 이동했죠. 과연 이것이 뭐 때문에 이래 나타날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시험지 앞면에 보면 뒷면에는 문제가 있고 평가 문제가 4문제, 5문제 정도 있고 앞면에 보면은 뭐 1번에 뭐 2번에 뭐 이렇게 답이 쪼매나게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이제 정리를 마저 해본다면은, 선생님은 이런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뭐 할 수 있을까? 새로운 걸 더 멋진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찾아낸다면 최고의 학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걸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정리보다는 거기서 정리를 넘어서서 자기만의 생각, 이런 멋진 생각을 한번 적어 뭐 한두 줄도 좋아요. 그게 바로 새로운 연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혹시 또 이런 실험과 관계돼서 자기가 직접 해보고 싶다, 뭐 그러면 선생님한테 오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한가 확인해보고 실험에 주의할 점하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그래 도와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것을 이제 과학 글쓰기를 하면 좋겠어요. 과학 글쓰기는 한 7줄 내외로 공책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오늘 들어갈 용어들은 스펙트럼이란 말도 들어가고 선이나 연속, 그 다음에 뭐 기체, 뭐 종류 이런 말 써도 좋고, 흡수 스펙트럼, 뭐 방출, 뭐 이런 말을 써도 좋고, 별의 어떤 성분, 뭐 은하라는가 이런 말 써도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용어들을 써가지고 글짓기를 한번 해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머릿속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학습식 꼭 풀어보길 바라고, 이번 시간 배우느라고 수고가 많았는데, 물리실 고는 아까도 말했지만 물리 실험을 위주로 한 건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업에 대한 내용을 좀 올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여기 링크를 해놨으니까 가면은 통합과학에 대한 것이 일단 먼저 내용으로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에 쓴 자료가 필요하면은 이 밑에 보면 여기 링크 클릭을 하면은 구글에서 이제 공유해 놨어요, 문서를. 그래서 우리 PPT 자료나 그 다음에 한글 자료, 아니면 요 PDF로 해놓으면은 여기 클릭하면은 다 여기 링크가 탁 가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를 좀 더 이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이제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론, 빅뱅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가 요거 이분이 잘 썼어요. 이석영 교수님이라고 이 우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 요거 책을 한번 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구하기 어려운 사람은 이거 유튜브에 보면 우주론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봐도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우주론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거, 우리 아인슈타인의 어떤 우주론에 대한 생각, 프리드만, 르메트, 허블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여기 2개의 영상에 주로 잘 요약이 되어 있어서, 이분은 이제 우종학 교수님인데 이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데 좀 잘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요거 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면은 아주 더 수월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만 잘 보면은 사실은 수업은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많이 도움이 된다든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구독, 좋아요.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